여러분은 지금 어떤 은행을 가장 자주 사용하시나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보안카드를 찾고 공인인증서와 씨름하며 복잡한 절차를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한국인의 금융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출시 이후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여 현재 가입자 수 2,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 거의 전체가 이 앱을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셈입니다. 전통적인 대형 은행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의 벽을 카카오뱅크는 단 몇 년 만에 무너뜨리고 어떻게 우리의 주거래 은행 자리를 꿰찼을까요? 사람들은 단순히 편리해서 혹은 귀여운 캐릭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는 우리의 금융 본능을 완벽하게 해킹한 고도의 심리적 설계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카카오뱅크가 어떻게 한국인의 지갑을 독점하게 되었는지 그 뒤에 숨겨진 8가지 전략적 메커니즘을 확실한 데이터와 함께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짚어야 할 핵심은 시스템 1 사고를 자극하는 인지적 용이성 전략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의 사고 체계를 직관적인 시스템 1과 이성적인 시스템 2로 나누었습니다. 기존 은행들이 복잡한 절차로 우리의 이성을 피로하게 만들 때 카카오뱅크는 모든 과정을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설계했습니다. 공인인증서 없는 송금과 지문 하나로 끝나는 대출 확인은 우리의 뇌가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금융 거래를 마칠 수 있게 합니다. 뇌는 쉬운 길을 선택하려는 본능이 있으며 카카오뱅크는 이 본능을 정확히 공략해 금융을 노동이 아닌 놀이의 영역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두 번째는 후광 효과를 이용한 정서적 신뢰의 전이입니다. 심리학에서 후광 효과란 어떤 대상의 두드러진 특성이 다른 특성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주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라이언과 어피치 같은 캐릭터들은 단순히 귀여운 장식이 아닙니다.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에서 쌓아온 친근함과 즐거움이라는 긍정적인 감정을 금융이라는 딱딱한 영역으로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캐릭터의 친근함을 은행의 안전함으로 무의식 중에 치환하여 인식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의 자료를 보면 카카오뱅크의 초기 성장은 캐릭터 체크카드의 폭발적인 발급수와 정비례합니다. 귀여움이라는 강력한 후광이 금융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뜨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증거의 원리를 활용한 모임 통장의 잠금 효과입니다. 설득의 심리학의 저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사람들이 타인의 행동을 바탕으로 자신의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모임 통장은 이 원리를 금융에 이식한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한 사람이 모임 통장을 만들면 그 모임의 구성원 모두가 강제적으로 카카오뱅크 앱을 설치하고 이용하게 됩니다. 모임 구성원들이 모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개인에게 강력한 사회적 증거로 작용하며 이는 곧 집단적인 충성도로 이어집니다. 모임이 지속되는 한 사용자는 앱을 지울 수 없으며 이러한 관계망의 확장은 카카오뱅크를 지우기 힘든 금융 인프라로 격상시켰습니다. 네 번째는 즉각적 보상 체계를 통한 행동 강화 전략입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 스키너는 보상이 즉각적으로 주어질 때 행동이 가장 잘 강화된다고 보았습니다. 카카오뱅크의 26주 적금은 이 원리를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매주 저금에 성공할 때마다 귀여운 캐릭터 도장이 찍히고 시각적으로 자산이 쌓이는 모습을 즉시 보여줌으로써 저축을 게임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만기시의 큰 이자보다 매주 느끼는 작은 성취감이 사용자를 앱에 계속 머물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이는 저축이라는 고통스러운 인내를 즐거운 습관으로 재정의하여 사용자의 금융 패턴을 카카오뱅크에 고착화시킵니다. 다섯 번째는 하이퍼볼릭 디스카운팅을 공략한 비상금 대출의 유혹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이 개념은 사람들이 미래의 큰 이익보다 현재의 작은 이익을 훨씬 높게 평가하는 성향을 뜻합니다. 카카오뱅크는 단 몇 초 만의 승인이 나는 비상금 대출을 통해 현대인의 조급한 욕망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복잡한 서류 검토 없이 지금 당장 돈을 쓸 수 있다는 즉각적인 만족감은 대출의 무게감을 가볍게 느끼게 만듭니다.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소액대출의 편의성은 결제 마찰을 0으로 줄여 대출 실행 가능성을 비약적으로 높입니다. 빌리기 쉬운 돈은 곧 내 돈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주거래 은행으로서의 의존도를 심화시킵니다. 여섯 번째는 디폴트 옵션의 선점을 통한 경로 의존성 구축입니다. 리처드 탈러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기본 설정값이 인간의 선택에 얼마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강조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등에 업고 우리 생활의 기본 금융 통로로 자리 잡았습니다. 카카오톡 친구에게 돈을 보낼 때 가장 먼저 뜨는 화면이 카카오뱅크라는 사실은
소비자가 다른 은행을 떠올릴 기회조차 차단합니다. 한번 형성된 경로 의존성은 웬만한 혜택 차이로는 깨지지 않습니다. 매일 쓰는 메신저와 결합한 금융은 이제 한국인에게 선택이 아닌 기본 설정값이 되었습니다. 7번째는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와 투명성의 착각입니다. 전통적인 은행들은 어려운 금융 용어와 복잡한 약관으로 사용자에게 심리적 위축감을 주었습니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와 한눈에 들어오는 자산관리 화면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용자에게 내가 내 돈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통제감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명한 화면 뒤에서는 사용자의 모든 금융 동선과 소비 데이터가 정교하게 수집됩니다. 사용자는 앱이 친절하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자신의 금융 지도가 가장 상세하게 분석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친절함은 데이터 수집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포장지입니다. 8번째는 네트워크 효과를 통한 생태계 독점입니다. 경제학에서 네트워크 효과는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그 서비스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모두 카카오뱅크를 사용하면 송금과 결제가 훨씬 간편해지기 때문에 나 역시 카카오뱅크를 쓰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2026년 현재 카카오뱅크는 이미 이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기능의 우월함을 넘어 단순히 남들이 다 쓰기 때문에 써야만 하는 필수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독점적 지위는 카카오뱅크가 증권,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때 강력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카카오뱅크가 한국인의 주거래 은행이 된 이유는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인지적 용이성, 정서적 후광 효과, 사회적 증거, 그리고 즉각적 보상이라는 심리적 장치들을 촘촘하게 엮어놓은 결과입니다. 그들은 은행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독점은 당신이 편안함을 느끼며 스스로 구속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카카오뱅크 앱을 켜며 느끼는 그 간편함 속에는 당신의 금융 데이터와 결제 습관을 영구히 장악하려는 고도의 설계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편리함이라는 명분 아래 얼마나 많은 금융 주권을 플랫폼에 넘겨주고 있는지 한 번쯤 멈춰서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머니 속 앱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의 욕망을 읽고 다음 소비를 유도하는 가장 정교한 심리 실험실입니다. 그 실험실의 피실험자가 아닌 주도적인 금융 소비자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화려한 화면 뒤에 숨겨진 구조를 읽어내는 눈이 필요합니다. 뇌과학 편의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설명란 링크와 고정 댓글을 확인하십시오.